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다뤄볼까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와서 매도 리포트 해법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배경 화면에 보면 이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월봉인데 7만원 밑에 가격은 거의 뭐 4년 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최근 4년 정도의 흐름입니다.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되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염없이 이번에 다시 이제 10만 전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좀 있고, 아마 요 정도 페이스면 10만 전자는 좀 요원해졌죠. 갑자기는 아닌데 계속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최근에 좀 화가 날 정도로 매도 리포트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증권사의 90% 이상은 매수 리포트고요. 매수 리포트지만은 이렇게 목표 주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상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표가 하향은 곧 매도 리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할 것 같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기존의 목표가를 유지해야죠. 한 번도 가지 못한 이 가격에 대한 목표가를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금씩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일반 매니저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쓰면 매니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주식을 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매도 리포트가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황,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기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반 메모리를 만드는 하이닉스까지도 이렇게 목표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연일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항상 8월 달부터 나오는 이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도 가장 유능한 애널리스트분이 반도체를 원픽으로 항상 다루지만은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가고, 또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세계적인 우리나라 전 세계 1위 반도체 메모리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가나 한국의 애널리스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외국계 증권사들도 다 분석을 하겠죠. 그게 아마 이게 10월 9월 초순적이었나요? 뭐 한 가지 단어가 그냥 여러분들 많이 이 내용은 공감이 됐을 거예요. 공유가 3분기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약간 약해진다는 내용이죠. 근데 그런 내용 뉘앙스는 사실 최근에 국내 매도 리포트를 남발한, 뭐 남발까지는 아니죠, 맞춰가는 국내 증권사도 동일한 행태이고, 그거보다 미리 앞서가지고 사실 한 2주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미 한번 경고를 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9월 10일이라서 이미 지나간 걸 소환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마는, 실제적으로 이번 현상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은 삼성전자라고 콕 집진 않았지만은 피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단어를 쓰였죠. 왜냐하면 사이클 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트렌드라는 게 뭐 이렇게 캐점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뭐 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이 AI를 둘러싼 amid라는 표현을 쓰죠. amid excitement니까, 그러니까 AI를 둘러싼 어떤 지나친 흥분에 대해서 we must not lo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시각을 반도체 산업이 갖고 있는, 테크니컬 산업이 갖고 있는 이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그 습성을 잊지 말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사실 아직은 그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주가가 내려간다면 내려갔으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가 7만원까지 내려왔는데 13만원까지 목표가를 갖고 있으면 기싸대가 얻어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이클 산업이란 거 아직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본 자료는 2000년도 20년 정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장 근래로 놓고 보게 되면 2016년도 앞으로 한 8년 정도가 지나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즈라든지 아마존의 뭐 AWS라든지 이런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기를 좀 보였던 게 2020년인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모바일이나 PC 쪽도 수요가 많이 증가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 정도를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외부 활동이 단절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OTT 문화라는 게 들어왔죠. OTT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넷플릭스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쿠팡 플레이 같은 OTT 문화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간의 일시적인 제2의 붐을 조금 가져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도 연말에 바로 챗GPT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거죠.
이미 다 결과론지인 것지만. 그리고 챗 GPT 열풍 22년도 11월 달 정도인데 버전 2 정도가 나왔었나요? 그리고 2년까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3조 달러 클럽을 가장 먼저 간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등극을 하면서 모든 게 다 HBM으로 왔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게 닦는 없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지 않습니까? 뭐 5G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AIS 비즈니스는 AI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거고, 또 테슬라의 로보틱스 포함해서 많은 주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하는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까지 다 가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메모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네들의 보고서 하나만을 보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온 그 시점이 좀 중요한데, 가만히 보시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뭐 8월 22일부터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초순 88,000 형성할 당시가, 이때가 하필이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인데 잘 나왔죠. 그쵸? 그냥 얼마 나왔죠? 10조 원 나왔었죠. 잘 나왔었는데, 근데 마침은 사실 실적 발표하니까 역시나 세론이 꼭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하나 마찬가지. 그리고 8월 중순 정도에 아까 말했던 모간 스탠리 IT 피크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리포트의 영향보다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7월 초순부터 시장은 어떤 그림이었냐면 엔화의 약세가 시작이 되온 거죠.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도 160엔에서 8월 중순에 잠깐 150엔, 48엔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바라보는 건 그래요.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추이를 봐도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7월 초순 정도에 56.5%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가 8월 중순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55.5%로 그새 한 1.3% 정도가 지분이 떨어진 거거든요. 500조짜리니까 1%면 5조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2달 동안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빠진다간 돈은 대략 6조 원 이상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얼마까지 들어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빠질지는. 왜냐하면 연초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게 복합적입니다.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도리프트도 후에 아까 제가 보니까 약간 후행적이에요. 이거는 CLSA나 모건스탠리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졌다고 분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피커를 우려했던 모건스탠리도 어느 정도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사이클이라는 산업이 있으니 너무 우리가 광적으로 몰리지 말자, 그 내용이었고, 다만 CLSA나 국내증권사의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런 거죠. HBM 수요는 괜찮다. 근데 그 HBM 수요는 괜찮고 앞으로 괜찮다. 그러니까 AI 수요와 연결고리는 떨어지는 거죠. 다만 지금 당장 보니까 PC라든지 모바일 쪽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개를 조금 갸우뚱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도 그런 것이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가파른 영입이익 추정치에서 나와 있던 게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변하면서 어디 갔어요? 한 2분기 정도에 올해 이제 44조 원 정도가 전망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놓고 보게 되면 요게 기업 나이스로 잠깐 갈까요? 나이스로 가면 지난 1분기 때 대략적으로 2분기 때 9조 8천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10조 원이군요. 예, 10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약간 일회성 비용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도 뭐 13조가 적혀 있지만은 일단은 아직은 수요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효과를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같은 21년도 50조와 24년도 이후에 50조는 지금은 40조 후반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가격이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한 50% 오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일시적인 효과,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수요는 아직까지 더디고, 그 다음에 HBM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은 조금 천천히 가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픽 가우드리도 있고 이제 매도리부터 썼으니 계속 기관들이 비중을 줄일 거고 외국인도 비중을 줄일 거고, 아직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하에 따라 나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침 주변 변수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까지
어느 정도 지배력이 완화.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 내려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앞으로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본 것과 거의 같은 분석으로 해보면 NI 흐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 어떤 시장 흐름 자체가 AI 반도체의 쏠림 자체가 완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놨던 첫 번째 얘기, 해법은 뭘까? 이걸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를 보고 우리가 저점을 논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개별주면 어느 정도 뭐 전저점 가격이 오게 되고, 삼성전자가 아까 데이터를 보셨잖아요. 20년도 주가가 대략 한 50조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놓고 보면 그때보다 주가가 높아야 정상인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500조, 400조짜리는 장애 주인이 조금 전에 본 대로 외국인 투자가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기 전까지는 저점을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외국인 투자가는 언제 주식을 살까? 그는 좀 이해가 길어지는데 모든 게 맞아야 될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능한 테크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에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형성할지 여기서 형성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의 행보 과정을 거치면서 자리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엔화의 흐름이 만약에 부담이었다면 추세적으로 엔화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발표하는 그 이벤트 이후에 그 이벤트가 끝나야 하락세가 조금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여기에 또 하나가 말씀드릴 게, 이 매도 리포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PC나 스마트폰 쪽이 부진하다고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PC나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수요는 3분기에 애플 쪽에서는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2분기는 안 좋았던 거고 3분기에 다시 3분기, 4분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분기가 미국의 개학 시즌입니다. 새학기죠. 그럼 그런 관점이 미국의 금리나 사이클과 맞아지고 어느 정도 금리나 이벤트 이후에 선제적으로 반응한 엔화의 강세가 좀 마무리되고, 여기에 만약에 9월 말에 일본이 자민당 총재가 엔 강세를 주장하는 총재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미리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단순히 가격적인 것 때문에 저점을 논다 그런 것보다는 시장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가파른 하락세는 약간의 델타 곡선이 약간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우린 여기서는 살 수 없는 거고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두 번째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일정 부분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흐름에서 만약에 손실이 큰 투자가분이라면 지금의 가격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때를 기다리는, 이 때는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제가 10분이 넘는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전반부 현상에 나와 있는 현상을 떠나가지고 이 모든 게 엔화, 엔비디아, 금리, 수요, PC, 스마트폰을 다 조합을 해보면 과연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 이후에 어느 정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지어 애플의 주가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종합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비관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다시 일정 부분에 때는 오고 있다.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